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직업 상담사 2급 1차 필기 시험을 대비해서 직업 정보론을 함께 공부할 윤병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직업 정보론이라는 과목을 함께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직업 상담사 2급 국가 자격 시험이잖아요. 1차 필기 시험이 있고요. 2차 실기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차 필기 시험은 과목별로 20문제씩 객관식 문제, 사지선다의 객관식 문제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평균 60점, 과락 없이 60점 이상이 되면 1차 시험 통과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2차 주관식 단문 서술형 시험을 보지요. 그래서 1차 필기시험 5과목 중에서 노동관계법규를 뺀 나머지 4과목, 그러니까 직업상담, 직업심리,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할 직업정보론, 그리고 또 다른 과목, 저하고 같이 공부할 겁니다만, 노동시장론, 이렇게 해서 4과목을 과목 구분 없이 총 18문제 내지는 20문제, 뭐 4점짜리, 5점짜리, 6점짜리 문제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총 18문제 내지는 20문제를 출제해서 60점 이상이 되면 이제 최종 합격이 되는 거죠. 이제 그 과정으로 가는 첫 발걸음이 바로 1차 필기시험 대비 직업정보론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1차에서는 이 직업정보론에서만 객관식 문제로 20문제가 나올 거고요. 2차로 가시면 이제 4과목이 섞여서 총 20문제 정도가 나온다. 그 속에 이제 직업정보론이 몇 문제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결국은 목표는 최종 합격,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공부할 때는 제가 오프라인 수업할 때도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만 1차 공부할 때부터 제가 1차에서 출제되는 건 당연히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이 중에서 요 내용은 2차에서까지 출제가 잘 됩니다라는 내용은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1차 공부하실 때부터 요거는 1차뿐만 아니라 2차 주관식에 가서도 잘 출제가 되는 내용이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1차 공부하실 때부터 가급적이면 이제 객관식이 아니라 2차는 주관식이니까 요 문제가 나오면 나는 이렇게 쓸 걸 대비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좀 준 암기 정도까지를 좀 해주셔야 되는, 그래야만 나중에 2차 공부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보통은 동차 합격하시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에요. 1차 공부할 때부터 2차 공부를 함께 한다.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는 특히 2차에서 출제되는 논점들은 제가 뭐 1차에서는 당연히 그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1차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특히 2차에서까지 출제가 된다라고 판단되어지는 내용들, 기출문제는 제가 다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그것을 귀담아 두시고 또 책에다가 그 내용은 반드시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지금부터 객관식만 대비하지 마시고 주관식을 대비해서 좀 가급적 외워주신다. 이렇게 공부 방법을 좀 가지고 가셔야 한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공부한다면 그 직접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해를 위해서는 설명이나 예시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예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2차 대비 문제는 특히나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을 제가 좀 드리고요. 그래서 보통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뭐 계자제나 내일 배움 카드제 에 의해서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수업 시간이 좀 충분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50분 수업으로 해서 과목별로 직업정보론 같으면 보통은 한 4번에서 5번이니까 한 16시간 정도 이렇게 할 건데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이제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뼈대만 잘 우리가 정리를 하는 목표로 삼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수업에서처럼 자세하고 꼼꼼하게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또 온라인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자체가 오프라인 수업을 들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또 많이 온라인 수업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하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도 그렇고 해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제가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아주 핵심 논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고 그 외의 내용 제가 조금 가볍게 넘어가는 내용들은 제가 뭐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한 번 정도 읽으시면 이해를 하시는 내용이라서 또 저희가 나중에 문제풀이 수업을 할 거라서 이렇게 반드시 출제가 되는 논점은 아닌 거. 그러나 오프라인 수업이라면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 그러나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생략했던 거, 이런 것들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정리하시면 저희 시험은 문제풀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눈에 익혀놓으시면 또 다시 출제가 되더라도 쉽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골라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1시간이 아니라 30분 강의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해나갈 거니까 그거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업에서 강조드리는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책에다가 잘 표시 내지는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공부를 반복해서 책을 읽는 이런 공부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공부할 직업정보론부터 차근차근히 이제 해나갈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2차까지를 가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부량이 좀 많죠. 뭐 여러분들 직업정보론만 하는 게 아니라 5과목을 다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과목의 접근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게 폴더 정리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차 정리를 잘 하셔서 여기에 해당하는 논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 논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될 건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할 거니까 중요한 건 하나의 논점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논점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서는 조금만 말을 바꿔도 같은 논점이지만 다른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 중심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서는 안 되고 논점 중심으로 공부를 한다. 우리도 수업 중에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수업 중에 제가 요 논점 중요합니다 하면서 요 논점을 막 설명을 드리면 그 내용들을 좀 철저하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강조드리는 내용은 좀 암기를 해주시는 쪽으로 그래야만 그쪽에서 변형된 문제들 또는 종래 기출 문제를 틀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중심으로 직업정보론을 함께 공부할 거고요. 이 내용들 중에서 제가 선별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자세하게 쭉 설명을 해놨지만 저는 1년에 3번 시험 보면 한 번 이상은 출제되는 논점 위주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출제 비중에서 좀 벗어나는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혼자서 복습하실 때 한번 쑥 눈으로 읽으시면 되는 정도 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업 중에 강조드리는 논점들은 1년에 3번 시험 보면 한 번 이상은 출제가 되는 내용이니까 굉장히 출제 비중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할 거다.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특히 저는 정답 지문이 될 만한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중 한국 직업사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맞는 지문들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으시면 되고 정답이 될 만한 지문들, 즉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바꿔치기해서 문장을 말을 바꿔치기해서 틀린 말로 지문 속에 들어갈 내용, 그 내용을 제가 정리해 드릴 거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키워드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 내용에서 요거 요렇게 바꿔치기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키워드를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걸 반드시 그 위나 아래에다가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단어를 요렇게 바꿔치기 하면 틀린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혼자 복습하실 때도 그걸 여러 번 읽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시면서는 절대로 여러분들 펜을 손에 쥐시고요. 반드시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내용들 책에다가 밑줄 그시고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키워드 바꿔치기 할 내용 제가 불러드리는 거는 반드시 여백에다가 좀 옮겨 적으시고, 그리고는 그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 돼요. 정보로는 그렇게 공부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양을 압축을 하고 압축된 분량 중에서 중요한 정답이 될 만한 논점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아주 주의 깊게 여러 번 읽고, 그리고 수험장에 가시면 아주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논점에 따라서 압축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수업을 들어서 이제 책에다 정리를 다 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제 수업을 다시 반복해서 여러 번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책에다가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 내용을 혼자서 빠른 속도로, 속독이에요, 정도가 아니고 속독으로 회독수를 늘린다. 그래서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직업정보론의 공부 방법에 따라서 그 내용을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의 논점이 어디냐, 우리가 공부할 직업정보론은 어떤 과목이냐, 요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적인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시작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폴더 정리한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입력을 해야 될 거잖아요. 직업정보론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때 우리가 마치 일정한 영화 파일이나 노래 파일이나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찍은 사진이나 이런 파일들을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어떻게 저장할 거냐, 이런 문제죠. 어떻게 저장했을 때 이걸 나중에 빨리 출력을 해낼 수 있고 잘 출력을 해낼 수 있을 것이냐, 바로 폴더 정리를 잘 해놨을 때다. 그래서 나중에 출력이라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개별 중요한 논점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저장할 거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잘 정리해서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제3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서대로 제1과목부터 제5과목까지, 그러니까 상담, 심리, 정보론, 노동시장론, 그 다음에 노동관계법규 순서대로 각 20문제씩 해서 총 100문제를 1차 객관식 필기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거든요. 그중에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할 직업정보론은 세 번째 과목입니다. 그래서 직업정보론 이 과목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머리를 이제부터 컴퓨터라고 보자면 바탕화면에 직업 상담사 폴더가 하나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제부터 공부를 시작하셨으니까 그 직업 상담사 폴더를 클릭하면 그 안에는 당연히 5개의 폴더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과목별. 그때 직업정보론이라는 폴더를 열면 그 속에는 4개의 폴더가 만들어져야 돼요. 즉 직업정보론은 총 4장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 직업정보론은 제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머릿속에 직업정보론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은 많습니다. 출제, 어쨌거나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 범위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은 책에다 다 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내용은 많습니다만 출제 논점을 우리가 좀 더 굵직하게 이제 뽑을 거예요. 그러면 총 4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1장,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게 제1장이죠. 그래서 저희 책 맨 앞에 표지를 보시면, 그러니까 제3편 직업정보론의 첫 페이지를 보시면 제1장 직업정보의 제공, 그 다음에 제2장이 직업 및 산업분류의 활용, 3장이 직업 관련 정보, 4장이 직업정보의 수집 분석,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 범위로 얘기하고 있는 출제 기준의 제목들이에요. 그래서 요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1장에서는요. 직업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할 거예요. 직업정보의 개념 공부할 거고요. 직업정보가 뭐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업 상담을 하시려면 이제 결국은 내담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에게 필요한 또는 내담자가 원하는 직업 정보를 여러분들이 생산해서 제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직업 정보를 가지고 내담자는 이제 취업으로 나가거나 또는 직업 선택 결정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내담자와의 직업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에게 제공할 직업 정보는 뭘 의미하는 거냐?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이런 거 간단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총설적인 내용이겠죠. 그래서 직업 정보의 개념,
뭐 기능, 그다음에 직업 정보의 종류, 유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우리가 좀 공부할 거고요. 그다음에 직업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공할 건데 그 제공 방법에 따른 장단점 뭐 이런 것 좀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 우리가 좀 토막토막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직업 정보를 생산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요리사가 요리를 하려면 원재료들을 구매해야 되는 거랑 똑같죠. 탕수육이라는 요리를 만들려면 돼지고기도 사야 되고요.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파인애플도 사야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직업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직업 정보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 자료들을 수집해서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고 가공해서 정보를 생산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은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자료를 수집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 같은 직업 상담사 하시는 분들이 직업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근거가 어디냐? 이걸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표준화된 공공 직업 정보 제공 자료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된 공공 직업 정보를 제공해주는 제공 자료라 그래요. 이 자료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그 네 가지를 우리는 직업 정보를 해서 열심히 공부할 거다. 그 표준화된 공공직업정보 제공 자료가 그러면 뭐가 있느냐? 요게 첫 번째가 한국 직업사전부터 합시다. 한국 직업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마치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영어 사전 필요하듯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만여 개가 넘는 직업들에 관한 일정한 내용들, 그 내용들을 제공하는 직업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직업사전에서 직업을 찾으면 그 직업에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 직업과 관련된 국가 자격증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직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어떤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할 거냐, 어느 정도의 육체적 노동 강도를 요구하느냐, 어느 정도의 정규 교육 수준을 필요로 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적어놨어요. 그게 이제 한국 직업사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활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 직업 전망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책으로 나와서 한국 직업 전망서 이랬는데 요즘은 책으로 잘 안 봅니다. 주로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워크넷 속에. 그래서 한국 직업 전망. 요거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해 직업에 향후 10년간의 일자리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직업이냐 줄어들 직업이냐 뭐 이런 것들 제시하고요. 그 외에도 온갖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1장에서 공부할 거다. 요 두 가지는 고용정보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앞으로 굉장히 친숙하게 봐야 될 건데 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정보원이 발간하는 이 두 가지의 표준화된 공공직업정보 제공 자료를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나면 2장에서 우리가 1장에서 여기까지 공부할 거예요. 요거. 그리고 요 2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표준화된 공공직업정보 제공 자료를 볼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표준 직업분류라는 게 있어요. 한국 표준직업분류라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한국 표준산업분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 표준직업분류하고 한국 표준산업분류 요거는 통계청에서 만들거든요. 국가기관인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건데 통계청이죠.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건데 요거를 우리는 2장에서 공부할 거다. 그래서 2장의 제목이 직업 및 산업 분류의 활용 이렇게 잡혀 있죠. 그게 바로 요 직업 분류와 산업 분류의 활용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직업에 관한 거의 모든 내용들을 다 공부할 겁니다. 논점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가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직업 분류에서 우리가 직업의 개념, 직업으로서 인정되기 위한 직업의 성립 요건, 그다음에 한국 표준 직업 분류가 직업 분류를 함에 있어서의 기준과 원칙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직업 분류의 원칙, 직업 분류의 기준 이런 공부할 거고요. 산업 분류에 가서도 똑같이 산업의 개념, 그다음에 산업 활동의 주체인 통계 단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산업 분류의 기준,
그다음에 산업분류의 원칙 이렇게 네 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각각 네 가지씩 소 논점이 잡혀요. 그래서 어쨌거나 크게 보면 우리는 표준화된 공공직업정보 제공 자료로서 이렇게 네 가지를 공부할 건데 1장에서 요 두 가지 공부할 거고요. 2장에서 요 두 가지를 공부할 거다. 여기까지가 본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1차에서는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2차 가시면 요 직업사전 여기서 2차에 많이 나오고요. 표준직업분류하고 표준산업분류에서 2차에서 거의 몰빵으로 나오죠. 그래서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순서대로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를 볼 거예요. 그러면 2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3장에서 우리는 뭘 공부할 거냐면 3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두 가지. 그 두 가지 논점이 뭐냐?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3장에서 두 가지 공부할 게 첫째가 워크넷 공부할 거예요. 워크넷.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정보들도 전부 다 워크넷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채용 정보들, 그러니까 구직자인 실업자들이 이제 구직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채용 정보들이 전부 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날 시스템 속에. 그래서 워크넷하고 그 외에도 워크넷 말고도 또 다른 직업 정보나 고용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사이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타 사이트들을 공부할 거예요. 워크넷과 기타 사이트 여기서 출제를 좀 하죠. 그래서 요거 하나 공부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 자격 공부할 거예요. 국가 자격. 그래서 국가 자격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고 국가 자격에 그러니까 기술사, 뭐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국가 자격 등급이 있잖아요. 이것들의 검정 기준은 어떻게 되고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공부할 겁니다. 하나는 검정 기준을 공부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응시 자격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공부하는 요 3장. 그런데 이 3장은 2차에서는 안 나와요. 1차에서만 객관식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외울 필요는 없고 객관식 시험에서 어떤 문제들이 요 범위 안에서 출제가 되었고 앞으로 출제가 될 건지를 우리가 양을 좀 줄여서 논점을 파악할 겁니다. 그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객관식 시험 대비로 좀 봐주시면 나중에 골라내는 거니까 문제 유형까지 우리가 다 같이 공부할 거예요. 이쪽 내용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면 4장의 마지막 장인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첫째는 직업 정보가 생산되는 과정들을 공부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직업 정보 내지는 고용 정보라고도 하거든요. 의 관리 과정 또는 처리 과정이라고도 해요. 출제가 될 때 이거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직업 정보의 생산 과정이 작게 넓게 보면 굵직하게 보면 4단계로 나뉘고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6단계로 나뉘거든요. 그 각각의 단계에서의 유의사항들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직업 정보가 생산되는 과정은 우리가 요걸 조금 더 가지고 들어가시면 직업 정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일단은 뭐 직업 정보에 요구가 있게 되면 정보의 요구로부터 이제 정보 생산을 위해서 정보의 수집이 이루어져요. 그죠? 수집. 물론 이거는 이제 결국은 자료예요, 자료. 데이터의 수집이 이루어지고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뭘 합니까? 분석을 해요. 그리고는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가공, 직업 정보의 가공과 체계화가 이루어지죠. 이게 좁은 의미의 생산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담자나 또는 정보 요구자가 요구하는 정보가 만들어진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하는 거지. 제공 내지는 배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가 제대로 내담자의 이용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활용되느냐 여부를 따져보는 평가의 단계가 와요. 그리고는 이거는 나중에 또 다른 정보를 생산하는데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축적까지 갑니다. 뭐 이런 단계로 가요. 그래서 직업정보의 관리 과정 그러면 보통은 이 정도로 보는데 우리 직업정보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보학에서는 정보 요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쪽에서는 요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직업정보의 관리 과정을 4단계를 쓰라 그러면 직업정보의 관리 과정은 정보의 수집, 분석,
가공, 체계화, 제공, 배포 이렇게 4단계로 얘기하고요. 6단계로 직업정보의 관리 과정을 얘기하라 그러면 여기에 평가와 축적이 들어가면 6단계가 됩니다. 그리고는 각각의 단계가 어떤 단계고 여기서의 유의사항들은 뭐가 있느냐 조심해야 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결국 이 정보의 관리 과정을 담당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보 생산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공 체계화, 제공 배포할 때에 각각의 유의사항들은 뭐냐? 요걸 출제를 하는데 이게 객관식에서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서의 유의사항들을 우리가 객관식 시험을 대비해서 문장들을 좀 볼 겁니다. 어떤 문장이 나왔고 나왔을 때 정답이 주로 됐던 게 어떤 내용인지 그것만 책에다 정리를 할 거예요. 요건 2차에서는 안 나와요. 1차 객관식에서는 그러나 자주 나온다. 1년에 3번 시험 보면 2번 정도는 나오니까 2-3번. 그래서 직업정보의 관리 과정 요거는 1차 시험을 대비해서 우리가 객관식 시험으로 준비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게 4장에서 고용통계 용어를 공부할 거예요. 고용통계 용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직업정보와 관련해서 특히 고용정보 중에서도 통계와 관련된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지만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거 한 5-6개 정도로 볼 거예요. 뭐 구인 배율이라든가 또는 사업체 채용 충족률을 계산하는 문제라든가 취업률을 계산한다든가 이런 몇 가지 율을 구하는 통계 지표들, 개념하고 공식을 좀 볼 거예요. 요거는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될 거예요. 계산 문제. 그래서 한 4가지 내지 한 5가지 정도의 고용 통계 용어, 특히 그중에서도 이제 율 구하는 거죠. 율. 그래서 취업률 구하는 공식, 구인 배율 구하는 공식, 충족률 구하는 공식, 뭐 이런 몇 가지 공식들을 외우고 통계치 주면 공식에다가 숫자 대입해서 답을 찾아내는. 객관식에서는 답을 지문에서 찾으면 되고 주관식 가시면 이게 수학 문제처럼 공식 써주고 숫자 대입해서 계산해서 답을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그래서 그 답안지 쓰는 포맷 요거는 2차 가서 공부할 거고 객관식에서는 여러분들 이 계산 문제를 대비한 몇 가지 공식들을 외우는 걸 대비할 겁니다. 외우기만 하면 뭐 이거는 계산을 해내니까. 그래서 요 정도로 공부할 건데 이 중에서 이 고용 통계 용어 있잖아요. 요거는 1차뿐만 아니라 2차에서까지 나와요. 이 계산 문제다 보니까 2차 주관식 문제에서도 잘 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업정보를 해서 공부할 내용은 이렇게 총 4장의 내용인데 그 4장 중에서 각각의 장별 논점들은 이 정도를 보시면 될 거예요. 요거 외에 나머지 것들이 좀 있어요. 뭐 부수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과감하게 제가 넘어가도 되고 여러분들은 그냥 복습하시면서 한번 째려보듯이 보시고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매번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한두 번 나왔던 문제들이 어떤 문제였는지 문제 유형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은 1차에서 반드시 나온다. 반드시 나온다. 그리고 이 중에서 특히 요 제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쳤던 요 내용들은 2차까지 끌고 가셔야 된다. 이 중에서는 뭐 여기서도 사실은 직업정보의 종류도 2차에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요 정도를 1차, 2차 중복되는 논점으로 보시고 제가 이제 각각 개념 들어가시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 중에서 출제 논점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출제 유형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거는 반드시 책에다가 정리를 해놓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장부터 4장의 직업정보론 내용을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지 1, 2, 3, 4장의 제목은 모르셔도 돼. 다만 1장에서 내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뭐고 이걸 논점으로 삼으셔야 돼. 그래서 이 논점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지금부터 볼 거다. 그래서 폴더 정리는 이거로 하셔야 돼요. 이거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중에서 우리가 1장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교과서 편제의 순서가 이거니까요. 그래서 각각 개별되는 해당 내용 들어가서 출제 논점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제가 요약 정리를 여러분들에게 꼭 예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 직업정보론이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1장 직업정보의 제공이라는 제목으로 들어와서 차근차근히 제가 필기해드렸던 저 논점들을 하나씩 각계격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본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